창업 세액 감면으로 소득세 100% 탕감받았다. 전 20대인데 1년에 종합소득세 0원 찍었어요. 처음엔 와 100% 감면이라니 하면서 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함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처음에는 소득세 100% 감면받으니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매출이 커질수록 감당해야 할 4대 보험, 건보료, 재산세, 양도세 사방에서 이제 몰려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빌드업이 없으면 아무리 종합소득세 0원을 찍어봐야 부자 대열에 오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100% 받아서 너무 좋아하셨지만 그 대표님의 꿈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는 제조 공장을 하는 것과 그 옆에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꿈이 있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공장을 설립을 하고 시설 라인을 깔려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5억? 10억? 하지만 이 세액 감면에 몰두한 대표님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무사 말만 듣고 감면만 받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구조를 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공장만 하더라도 5억에서 10억을 받아야지만 공장 설립과 시설 라인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세팅을 하게 되면 세무사가 못하는 이익을 높여도 세금이 안 나오면서 대표님의 꿈, 공장, 베이커리, 카페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사업자 세금 혜택, 정부 지원 혜택 중에 자주 묻는 질문 또는 궁금해하는 게 자영업 사장님들의 문제 또는 일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 유통업, 도소매업 모두 포함해서 세무사나 전문인 분들이 대답을 못 해주는 부분들을 저희 R&D 비즈 파트너에서 수백 건 컨설팅을 하면서 또 저의 사례를 통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영상 많이 보시죠? 청년 창업 세액 감면으로 소득세 100% 탕감받았다. 전 20대인데 1년에 종합소득세 0원 찍었어요. 처음엔 와 100% 감면이라니 하면서 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함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직접 만나본 한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계십니다. 나이도 20대의 후반 젊은 청년 사장님이신데요. 처음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100%를 받아서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또 1억, 2억, 3억씩 벌고 있다고 주변에 자랑을 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건강보험료가 매달 27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고 4대 보험, 공과금, 각종 준조세 여전히 줄줄이, 종합소득세는 0원이라고 했어도 대신 개인 재무제표는 형성되지 않고 창업 7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정책자금도 거의 못 챙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 투자 유치, 대출, 부동산 매입 등등 막상 뭐 하나 제대로 하려고 하면 증빙이 안 되고 세제 혜택도 다른 구간에서 막혀버리는 이러한 구도에 빠졌더라고요. 자, 이거 우리 모두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제점인데요. 처음에는 소득세 100% 감면받으니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매출이 커질수록 감당해야 할 4대 보험, 건보료, 재산세, 양도세 사방에서 이제 몰려듭니다. 부동산이라도 하나 사려고 하고 싶어지면 개인 명의로는 사는 순간 보유세, 재산세, 양도세 폭탄이 뒤따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빌드업이 없으면 아무리 종합소득세 0원을 찍어봐야 부자 대열에 오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청년사업자 100% 감면 혜택이 과연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사업 성장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창업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주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100% 혜택은 마치 성공을 보장하는 첫걸음처럼 느껴집니다. 종합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받는다는 거는 그 자체로도 큰 지원이자 또 기회처럼 보이죠.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일단 혜택은 받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개인사업자를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업 성공과 또 경제의 자유로 가는 길이 맞을까요? 지금은 세금을 아끼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성장 기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미치기 시작을 하면 단순한 세금 감면의 숫자가 아닌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왜 그런 일이 발생될까요? 바로 세무사 말만 곧이곧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청년 사업자들이 이 감면 혜택에 묶인 채 사업의 성장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면 좋긴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이로 인해 대표 개인의 수입, 지출, 거래 내역, 통장 국세청의 감시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비용 구조를 조정하거나 재무제표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재무제표가 성장에 맞게 설계되지 않으면 정책자금, 투자, B2B 계약, 브랜드 신뢰 확보 등 사업 확장의 모든 수단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출이 오를수록 건보료는 270, 300, 500 이렇게 고정적으로 또 나가게 되고, 개인 명의의 자산이 쌓일수록 종합소득세, 재산세, 보유세, 양도세가 폭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한때는 세금 아꼈다면 뿌듯해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나는 매출이 늘었는데도 돈이 안 모이지?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단기 절세는 얻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의 사다리를 완전히 놓쳐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청년 창업세 감면의 진짜 민낯인 겁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개인 사업자 대표님께서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100% 받아서 너무 좋아하셨지만 그 대표님의 꿈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는 제조 공장을 하는 것과 그 옆에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꿈이 있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공장을 설립을 하고 시설 라인을 깔려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5억? 10억? 하지만 이 세액 감면에 몰두한 대표님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무사 말만 듣고 감면만 받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구조를 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공장만 하더라도 5억에서 10억을 받아야지만 공장 설립과 시설 라인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 차리려면 얼마 들죠? 대형이기 때문에 임차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임차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거기에 만약에 30억을 인테리어를 했어. 쫓겨나게 되면 다 날리는 건데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억은 최소한 들어가게 될 텐데 과연 이 구성에서 지원이 될까요? 즉 단기 절세는 얻었지만 장기적으로 부의 사다리를 완전히 놓쳐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청년 창업세 감면의 진짜 민낯인 겁니다. 다음 챕터.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서 어떻게 부를 만들고 지키고 또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감면 혜택을 뛰어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이라는 프레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성장형 구조로 세팅을 하고 벤처 인증, 연구소 등록, 또 특허 양도, 시설 자금, 전략을 연계하면 감면보다 훨씬 큰 자산을 안전하게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 명의의 자산은 대표 개인의 건보료나 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법인을 활용해서 자산을 키우고 있는지, 잘 벌고도 모으지 못하는 사업자가 될 것인지 선택은 지금 이 영상 이후부터 달라지게 될 겁니다. 청년 창업자가 모르는 치명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100% 절세라는 달콤한 문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가로막는 제약 구조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통장 흐름, 매출, 순이익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며 이는 재무제표 설계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책자금, 투자유치, 기업 신뢰도 확보가 모두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대표 개인은 고정적인 건강보험료와 또 각종 준조세를 떠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을 통해서 자산을 분리하고 성장형 재무 구조를 설계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비용 설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재무제표를 전략적으로 구성해 기업 신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초기 정관, 자본금, 주주 구성. 그렇다면 법인 설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면에서 법인으로 구조를 바꾸고 인생을 바꾼 여성 대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여성 청년 창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2년간 사업을 운영했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로 전환이 되면서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이 사업 확장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법인 전환과 함께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고 연구소 설립, 벤처 인증까지 진행을 하면서 기업 구조를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이 결과 3년 차에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20억 규모의 공장을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하게 되고 현재는 150개 정도의 가맹점을 보유한 CEO가 되었습니다. 이 대표자는 법인 설계 단계에서 정관의 급여, 복리후생, 배당, 또 퇴직금, 교육비, 출장비
이런 걸 전략적으로 명시를 여기에 자본금, 주주 구성, 업종 코드를 면밀하게 설계를 하고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소득을 안전하게 분산을 시켰습니다. 정책 자금을 통해 자금 부담은 최소화를 했고 대표 개인의 세금 부담은 거의 없도록 구성함으로써 안정적인 확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런 설계는 반드시 초기에 준비되어야 되며 중간에 구조를 고치려면 시간과 비용, 그 배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가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올해까지여서 올해 이후에 내년에 법인 설립을 하라고 했대요. 그럼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계속 운영이 될 경우 여기 대표자는 매출이 8억에 순이익이 3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 구간이 40% 구간이 되는 건데요. 자, 순이익이 3억일 때 과표 구간이 40% 이상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4대 보험 20% 더해지면 거의 이제 60%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나라에 세금 반 이상 주고 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하라고 세무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세무사 이야기대로 내년에 법인 전환을 한다고 할게요. 또 똑같이 그냥 세금 적게 내는데 포커스가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세무사 말대로 내년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세금 적게 내는 거에 포커스가 돼서 또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법인의 이익을 줄이겠네요. 청년 세액 감면 끝났잖아요. 자, 그럼 이익 줄이는 거 외에 할 게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익을 줄이는 회사 운영으로 과연 정부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대표님께서 공장, 베이커리 카페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익을 줄여서 만드는 재무제표를 형성할 거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세무사는 세금 적게 내는 것만 집중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표자 꿈은 공장, 베이커리, 카페 30억? 50억? 이익 줄이는 재무제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럼 반대로 그러면 이익을 높이는 재무제표를 만들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법인세가 20% 구간. 결국 세무사는 세금 적게 내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내게 신고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 즉 이도저도 못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스타트업 세팅. 개인 사업자의 한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반드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지, 특허 영서 벤처 인증이 공장 설립이랑 베이커리 카페 그리고 시설 라인 구축 등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 끝에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세팅을 하게 되면 세무사가 못하는 이익을 높여도 세금이 안 나오면서 대표님의 꿈, 공장, 베이커리 카페 실현할 수 있는 구도를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1번 법인 설립, 법인 등기. 자,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업 목적이에요. 이거 하고 싶다면 여기 혁신적인 구조와 기획 플랜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세무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기획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무사가 이야기한 대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세금 신고용 법인 설립. 자, 1번 세금 신고용 법인 설립이라고 했어요. 세무사한테 맡기면. 자, 두 번째 법무사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죠? 무늬만 법인.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정부 지원, 여러 가지 각종 지원 다 안 돼.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법인 설립, 법인 등기. 자, 사업 목적과 구조를 기획을 해야 한다 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자, 두 번째 사업자 등록. 세 번째 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기획을 해야 돼요. 기획. 자, 이거 세무사가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아니라는 거죠. 혁신적인 사업 구조를 짜야 돼요. 그걸 서류로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자,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담을 수 있는 특허. 다섯 번째 연구소. 여섯 번째 벤처기업 인증. 자, 일곱 번째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는 무슨 재무제표예요?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재무제표. 세무사가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세금 신고용 재무제표라는 거죠. 법무사가 하면 뭐라고요? 무늬만 법인. 이 기타 스타트업 세팅이 되지 않으면 대표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게 팩트라는 거죠.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30억? 50억?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공장을 매입할 때 이런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담보 비율을 봐야 돼요. 은행이라든지 정부기관의 탁감이라는 걸 받아서 그 다음 내 자본금과 금리랑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구성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플랜이 필요합니다. 과연 대표님 혼자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하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동안 이 사업만 몰두해도 시간이 모자른데 이걸 내가 다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개인 사업자만 고집하면 세금 건보료 폭탄, 재무제표 불투명, 정책자금 대출 불리하고 확장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로 전환해서 예쁜 재무제표랑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구조를 만들고 공장, 매장, 그리고 인수, 설비 투자, 또 프랜차이즈 론칭 등 자금 조달이 유리하게 되고 특허나 연구소 벤처 인증을 필수로 챙겨야지 정부 지자체 그리고 또 금융권, 우대를 볼 수가 있게 되고 실제 사례 속의 대표님들 그리고 공장, 베이커리, 카페, 인테리어 브랜드도 확장을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플랜을 실행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시대에 사업을 제대로 키우고 그리고 자산을 불리고 또 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사실 아는 것과 또 실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특허 연구소 벤처? 그거 대기업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묻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소상공인도 충분히 가능한 정부 제도들이고요. 다만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니 모르는 채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 나도 법인으로 전환하고 특허와 연구소 그리고 벤처 인증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희 머니해결사 정 대표 팀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법인 설립, 재무제표 컨설팅, 그리고 특허연구소 벤처 인증, 실제로 수많은 자영업 대표님들이 이런 식당, 공장, 인테리어 이런 거 확장하실 때 함께 했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영업은 싫지만 모르면 손해, 또 알고 하면 대박이라는 사실은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상담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3년 뒤에도 제자리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디테일한 정보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부자 되는 길 꼭 잡아보자고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